정명석 변호인단이 여럿 있었는데 네. 그 양반들이 좀 사임을 했거든요. 네. 이거 아주 변호를 해라. 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전인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손재승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네. 넷플릭스의 그 나는 신이다 네네. 프로그램이 네네.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정명석 교주의 일화를 담은 다큐멘터리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나는 신이다가 전체가 8회예요. 네네. 1, 2, 3부가 이제 JMS에 관한 것이고 정명석. 예. 4부는 모대양 사건인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일을 언제 해? 나는 신이다를 보면서 지금 일을 소홀히 하셨구나. 유튜브를 찍으려고 내가 데뷔를 네? 해서 20분 만에 봤다니까 그거를 어땠어요? 봤더니 내용이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그 정도로 네. 충격적이었어요. 보지도 못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보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조금 아무래도 저희 본몸의 안심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뭐 시간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가장 충격적인 게 저는 그 장면이 잊혀지질 않는데 네네. 여자분들 한 4-5명이 목욕탕에 들어가 있는데 어서 오세요 막 이런 장면이 있어. 누구한테 어서 오라는 거야? 정명석한테 아. JMS에게 보내는 동영상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비키니 입어서 찍어서 보내는 사진, 또 나체 상태로 또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나와요. 그런 게 그 정명석이 운영하는 종교에 있어서 어떤 교리에 기반한 거예요? 왜 그런 걸 보내는 걸까요? 정명석이 메시아다.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한테 내 나체를 바치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이상한 거지. JMS가 메시아라고 하기 때문에 네네. 그 여자분들이 다른 남자를 만나지도 못하고 정명석과 이제 이런 잠자리를 가지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메시아의 신부가 된다. 약간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그 여러 명의 여신도들이 네. 강간, 중간간 이런 것들을 당하고 2009년에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네. 징역 10년이 나왔어요. 심지어 그 사건에 있어서 1심에서는 무죄가 났어요. 그죠? 이 사회적인 생각이라든가 뭐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제가 봐도 다투어질 만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 정명석이 여자를 때리면서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니고 술 먹이거나 마약을 먹이거나 해가지고 여자들을 심신상실 상태에 빠뜨려가지고 간음에 이른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러면 성범죄가 성립이 되려면 종교적인 믿음에 의해서 이미 거기에 세뇌가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과연 환거불능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거냐 라는 게 이제 문제였죠. 네. 근데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는 그게 환거불능 상태라는 걸 인정을 했는데 여기서 또 희한한 게 실제로 이제 넷플릭스에서 나오지만 이 여성들이 1대1로 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정명석 혼자 있고 남자는 여자분들은 여러 명이서 한꺼번에 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서 그 한거불능의 원인 중에 하나로 다른 신도들은 다 거기에 응하고 있는데 나만 이거 뭐지? 라고 하다가 엉겁결에 이제 나도 똑같이 되는 거지. 이런 상태까지 한거불능으로 볼 수 있다 라는 것까지 대법원에서 판시했습니다. 아, 그건 좀 네. 무리가 좀 있다. 강제추행도 폭행 협박이 뭐 굉장히 한거불능 상태를 만들 정도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고 그냥 갑자기 기습해서 딱 만지면 강제추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정도 상황이면은 강제추행 인정될 수 있고 좀 세뇌가 됐고 그렇죠. 뭐 여러 세뇌라는 사람이 이제 거를. 분위기에 휩쓸렸고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폭행 협박의 범위 내에 넣을 수 있느냐 이거는 조금 법리적으로만 무리하지 않나라는 따지면 생각이 사실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명석이 10년을 복역해가지고 2018년에 출소했어요. 2022년에 네네. 또 다른 피해자 2명이 어. 이제 같은 비슷한 혐의들로 고소를 했습니다. 어. 고소인 중에 한 명은 그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1, 2, 3회에서 정명석의 잘못된 불법 행위들을 증언하는 유력한 증언자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 같은 경우는 피해자 자체가 되게 유명했대요. 이제 정명석이 불러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15번 정도 이제 강간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고소를 했고 지금 현재 정명석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가지고 아직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양반 또 감옥 가 있죠. 근데 이제 정명석의 머릿속에는 내가 왜 유죄고 처벌을 받아야 되지? 라고 의문을 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세뇌를 당해서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할 정도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명석 씨도 본인이 본인을 세뇌한 나머지 나는 뭐 강간이나 강제추행하지 않았는데 왜 처벌받지? 라고 의문을 품고 있을 정도로 세뇌된 상태라고 하면은 이 사람에 대한 책임 인정할 수 있을까요?
형사법이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에 맞춰가지고 심도 깊은 법리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정명석 변호인단이 여럿 있었는데 네. 그 양반들이 지금 사임을 했거든요. 네. 이거 아주 변호를 해라. 사회적인 형벌을 이미 받은 거고 그렇죠. 당연히 형사적인 형벌도 그렇죠. 한번 받았는데 네. 다시 한번 지금 진행 중인 이 사건에 요거는 있어서는 별건이- 법원도 언론이나 사회적인 분위기 눈치를 안 볼 수 없기 때문에 유죄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당연히 저도 유죄라고 봐요. 이미 선행 판결도 있고 이따가 이제 죄가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는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건 맞는데 네. 재판하는 판사들 입장에서는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외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보니 그런 식으로 여론 재판이 형성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겠죠. 근데 재판부에서는 뭐 이런 얘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명석에 대해서 넷플릭스에서 그렇게 반응이 됐다는 이유로 사회 분위기가 정명석에게 적대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시키지는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막 흘러나오고 있던데 일단은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의식을 하고 있다는 거지. 일단 지금 이 사건이 수리남에서 황정민이 연기한 캐릭터랑 굉장히 유사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명석이 처벌받으면 끝나는 일인가? 다큐멘터리에서 뭐 진술한 진술자들, 종교와 관련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과연 아무 죄도 없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심신상실 상태가 다른 여성 신도들이 다 으쌰으쌰하니까 나도 해서 따라갔다. 실제로 그리고 으쌰으쌰했던 다른 여성 신도들은 과연 방조나 공동정범이나 그렇죠. 뭐 교사의 네. 처벌에서 자유로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생각해볼 문제. 실제로 이 부분은 맞는 게 정명석에게 여신도를 데리고 오는 간부급들이 있기 때문에 정명석이 어떻게 행동을 했고 지금까지 해왔고 하는 걸 간부들이 알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정명석과 오랜 시간 함께 했던 사람들은 명백히 공범이죠. 그러니까 공동정범 아니면은 뭐 방조범 정도가 될 수 있을 텐데 아까 그 수리남의 황정민 캐릭터를 왜 얘기했냐면은 황정민이 뭐 여성과 마음대로 놀고 코카인 뭐 밭을 사고 이런 것들이 황정민 혼자만 하지 않아요. 황정민이 도와주는 세력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명석이 법률적으로 처벌받아야 되는 행동을 했고 그러고서 그걸 조력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때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은 이게 전반적으로 그런 조력자들까지 기소가 되고 이런 부분이 저도 필요한 것 같은데 물론 제일 잘못한 수괴급이 있지만 다른 공범들까지는 너무 이렇게 세계가 퍼지지 않은 것 같다. 수사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결과적으로는 네. 100%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유죄 판결이 날 수밖에 없고 좋아요. 그럼 2차 사건의 한번 결과를 지켜보자고요. 2차 판결 선고가 사건- 되면 저희가 한번 다시 리뷰해 봅시다.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